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롬맘입니다. 2주 전 로디의 텐텔라방에서는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육아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라방은 약 100분가량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그럼 로디의 텐텔라방 시작합니다. 이 책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냐면 내 자신도, 부모가 된 내 자신도 내가 지금 올드 타입의 사람인가 뉴 타입의 사람인가, 그리고 육아에 있어서 나는 올드 타입의 육아를 하고 있는가 뉴 타입의 육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앞에도 이것저것 썼는데 건너가고 오케이. 이것도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찾아가고 싶었던 게 육아에 대한 구상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육아에 대한 구상. 예측과 구상이 다른데 예측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상을 하고 싶다. 한번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다. 육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나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그 큰 그림이 이 지금 주어진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벗어나지 않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육아의 방향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참고로 저는 이 책을 지원받은 게 아니라 내돈내산이에요. 육아의 청사진인가요? 그렇죠. 청사진을 그리는 어떤 크고 작은 힌트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사실 완전히 답일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힌트가 여러분에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뉴타입의 시대로 이끄는가? 이건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요즘 시대,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6가지의 메가 트렌드, 가장 큰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그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뉴타입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가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경쟁을 하고, 그들은 어떤 사고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며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계속 읽다 보면서 이 비즈니스가 뭐라고 생각되냐면 육아요. 육아라는 사업, 육아라는 비즈니스, 육아라는 비즈니스 안에 가장 큰 고객인 우리 소망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뉴타입의 학습력은 어떻게 다른가? 이 뉴타입, 만약에 내가 뉴타입이라면 어떤 학습력을 지녀야 되는가? 혹은 우리의 아이를 뉴타입의 시대가 왔을 때 거기에 맞는 학습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학습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가?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경영 분석, 재무 분석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뭐든지 이 비즈니스가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정확하게 찰떡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고 뉴타입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가? 여기서 이제 뉴타입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조직은 무슨 조직이냐? 우리 가정이 이제 조직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프롤로그를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올드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와 대비되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 양식을 뉴 타입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은 뉴 타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한번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나는 뉴 타입일까 올드 타입일까 한번 보자면, 올드 타입은 정답을 찾는다, 예측한다, 성과 지표로 관리한다, 생산성을 높인다, 규칙에 따른다, 한 조직에 머문다,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한다, 빼앗고 독점한다, 경험에 의지한다.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육아와 동떨어진 듯한 뉴타입의 시대라는, 육아의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라는 아주 광대하고 알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뉴타입은 뭐를 하냐? 정답을 찾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상을 하는 사람이고,
성과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고, 이게 육아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올드 라떼는 말이야. 네. 성과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의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관리하는 사람일까? 혹은 우리 아이의 모든 행동 혹은 우리 아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하면서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인다. 놀이를 접목한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뭐 하나 학습을 했을 때 엄청나게 하나를 넣으면 세 개가 뿅 하고 튀어나오게끔 혹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생산성을 높이려고 내가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난 올드 타입이겠죠. 그게 아니라 일단 좀 놀아라. 놀더라도 뭔가가 나오면 되지 않겠냐. 놀이를 효율적으로 접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규칙에 따른다 혹은 철학에 따른다. 뉴타입은 철학에 따른대요. 뉴타입은 조직 사이를 넘나든다.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하는 유연성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까 박스 안과 밖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직으로 치면은 조직 사이를 넘나드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우선 시도한다. 뉴타입.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해야 이게 맞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선 시도하라 그래요. 우선 시도를 해라. 그리고 빼앗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고 공유해라.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에 의지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학습을 하지 않아야 막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아니라 학습 능력에 의지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운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뉴타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할 때는 경험에 의지를 해서 계속 일을 했어요. 분석은 하면 할수록 분석 능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세일즈를 하면 할수록 점점 스킬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딱 들어도 벌써 느낌 오지 않나요? 아, 그런 능력들은 바로 AI한테 대체될 수 있는 능력이겠구나. 그쵸? 그랬는데 지금 로운맘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닌 육아라는 새로운 미지의 분야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정말 오만 가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공부해요. 그런 저의 학습 능력에 의지를 하면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뉴타입에 좀 들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드타입, 제가 몸담은 직장에 있는 대부분. 그쵸? 올드타입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들에서 거의 올드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뉴타입이란 어떤 이들일까? 이 책의 중심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무어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동등한 성능의 인공지능을 1,00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다가와 있는데 1,000만 원 여러분 비싼 것 같은가요? 1,000만 원 비싸다고 느끼세요? 인공지능 1,000만 원? 인간보다 훨씬 더 정답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도가 높고 그 아이는 쉬지도 않고 24시간이라고 휴가도 가지 않고 유급 휴가도 요구하지 않는데 걔는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봉 얼마 받고 계신가요? 네, 그쵸. 연봉보다 몇 분의 1이죠. 몇 분의 1이에요. 그 가격에 우리는 벌써 그런 우리보다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왓슨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1억이라고 자기 연봉 받고 싶다고 그러셨군요. 네,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급 과잉 상태 정답을 내는 능력, 극단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을 것이고 인간의 정답 도출 능력은 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이 시대에 아직도 점수나 등급으로 표시되는 정답 도출 능력에 집착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올드 타입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이를 키울 때 이 올드 타입 방식으로 우리 아직 목표 잡고 육아 방향성 혹시 잡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올드 타입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면 뉴 타입은 아직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서 사회에 제기하는 데 능숙하다고 해요. 뉴 타입은 어떻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문제라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에 대한 정의.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문제를 찾아내라고 그 문제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문제를 찾을 거 아니냐. 그죠? 문제 해결이 중요한 세계에서는 문제라는 거는 이상적인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는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 이거를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현 상태는 알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 상태는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애초에 이상적인 상태를 그리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의 육아를 구상해 보려면, 육아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려면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낮에 질문 드렸다.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유했습니다. 그죠? 차분한 소리 혼나는 게, 왜냐면 저도 이 책한테 차분하게, 저는 소리도 없는 책한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분하게 여러분 혼내드리려고 이러면서. 네. 애초에 이상적인 상태를 그리지 못할 경우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다. 근데 무슨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도 못했는데 자꾸 문제의 정답을 찾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쵸?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저한테 정말 그래서 답이 뭔가요? 이런 거 저 정말 많이 댓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를 많이 봤는데, 제가 첫 1년은 정말 성심성의껏 달아드렸어요. 그 질문에. 그래서 뭐 결론은 지금 이렇다고 여기서는 도출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과정에서 다르며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거를 제가 수백 번을 썼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답을 안 합니다. 답을 하니 어차피 또 그러면 또 정답을 그럼 더 긴 정답을 달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라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상적인 상태라는 게 뭘까? 왜 나는 이상적인 상태라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럼 로운맘은 몬테소리나 발도르프 교육의 철학에 동의하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1년 반 전 영상에도 몬테소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몬테소리 여사가 지향했던 몬테소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뭐였냐면요.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 그 한 인간이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 일원이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방법론에 치우치긴 하지만, 발도르프의 경우에는 스스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의 내면의 힘을 믿고, 그래서 끝까지 그 아이가 주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그게 이제 발도르프의 기본 철학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로운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몬테소리와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철학에 동의하는 로운맘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싶지만, 이걸 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상적인 해서 그게 뭔 육아의 방향성이.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1년 반 고민하니까 점점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 저한테 주셨었던 저 말들 있잖아요. 되게 이상적인 상태. 그거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먼저 그 고민을 하면서 육아의 방향성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문제가 부족한 상황은 세상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혹은 인간은 이래야만 한다. 라는 이상을 그리는 구상력을 쇠퇴시킨대요. 문제가 부족한 상황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을 비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문제가 부족한 것은 비전이 부족하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문제가 없으면 비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비전이 부족해요. 비전이나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가지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를 문제라고 볼까? 우리
육아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육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육아에 있어서, 나에게 육아에 있어서 나에게 진짜 문제는 뭘까? 내가 가지고 싶은 이상적인 상황과 현재 상황에 불일치되는 그게 뭘까? 를 생각하면 그게 문제고,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방법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뉴타입의 생각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고나 사고력을 가지거나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되면 아이는 뉴타입의 시대의 엄마 아빠의 그런 사고와 행동 양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뉴타입은 항상 나름의 바람직한 이상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뉴타입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눈앞의 현실과 비교하고 둘 차이를 찾아냄으로써 문제를 발견한다. 라고 얘기해요. 네,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올드 타입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는 뉴 타입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와 인간이 지녀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구상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 여러분이 오늘 발휘하신 거예요. 저한테 답을 주시면서 오늘 썰베이에서. 그러니까 로우만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방향이나 제가 하고 싶은 육아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과 배려가 있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부함으로써 그것을 확산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만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창의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원하는 육아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육아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또 발견해야 되는 게, 혁신적인 해결책보다 탁월한 과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선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선한 인간이 되어라. 마르쿠스 아우렐라우스. 네. 대부분의 기업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혁신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시도에는 해결하고 싶은 과제, 즉 어젠다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 과제가 뭡니까? 어젠다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노베이션이죠. 혁신이죠.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이노베이션의 본질을 오해하는 올드 타입의 전형적인 답변이다. 혁신 자체는 과제가 될 수 없다. 혁신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단인 혁신이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은 오늘날 비즈니스를 둘러싼 침체와 혼란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시되어야 할 기업이 창출하는 부나, 이 부는 꼭 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사라지고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과 수익으로 측정하는 생산성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본래의 목적과 의의를 잃어버리고 생산성만을 목적으로 삼는 모습은 전형적인 올드 타입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이건 육아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냐라는 그 과제는 상실되어 있고, 그냥 뭐든지 그냥 잘하는 거 걸려라. 뭐 잘하는 거 걸려서 내가 그걸 키워주마. 그러니까 어떤 생산성 자체에 목적을 두고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몬테소리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돼서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게 몬테소리 여사의 원래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녀가 생각했었던 게, 그런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줄 알아야 되고, 환경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사회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이었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0-3세, 3-6세의 이 아이가 내 자신을 돌보고 처음부터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그럼 우리가 데일리로 무엇을 해야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다. 어떤 생각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다. 그리고 이제 뭐 학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몬테소리 교구가 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집중을 하는 게 어디예요? 데일리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교구를 가지고 놀 것이냐? 그거를 잘 하면은 이 아이는 대단한 어떤 공부를 잘하는 아이, 혹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되게 생산성 있게 뭔가를 해내는 아이, 뭔가를 잘하는 아이가 되겠지 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 자체는 수단인데,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건데, 그 수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아에서도. 그러니까 육아의 방향성이 우리가 자꾸 방향을 잃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매주 진행하는 로디의 텐텔라방에서는 로운맘이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실전 육아에 적용하는지 등 육아 방향성과 균형 찾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어요. AI 시대의 0~3세 육아 텐텔라방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은 로운맘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로운맘의 인스타그램 정보 및 팔로우 조건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